오늘은 그 여자운이 없는 사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보통 그 남자한테 여자운이라는 것은 그 재를 뜻하는데 그 재를 극하는 비겁이 많은 경우가 보통 남자한테 여자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가 그 비견이나 겁재에 그 합거되거나 아니면은 운이 비겁으로 흐를 때 남자는 그 여자운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볼 사주도 그런 사주 중에 하나인데, 이 사주는 이제 겁재가 재를 여기 이렇게 이제 합거하는 이제 그런 사주죠. 그러면은 남이 내 여자를 가져가는 그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필히 그 여자운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게다가 배우자궁에도 이 겁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궁에 재가 있어야 처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자하고 좀 잘 지내는데, 배우자궁에 그 재를 극하는 겁재가 이렇게 그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간으로는 겁재가 재를 이렇게 합거하는 이런 사주는 필히 이혼 내지는 이별수가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사주라는 것은 사주 8글자하고 대세운을 다 살펴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사주는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여자운이 약한 사주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한편 그 재라는 것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한테는 재물도 되고 부친도 됩니다. 그래서 부친도 또 약하고 그 다음에 그 재물도 한번 남한테 이렇게 그 뺏기는 그런 이제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그 사주를 용신을 위주로 봐줘야 되는데, 전체 우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합거되는 그 기운이 있을 때는 그 기운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사주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일 먼저 이제 사주를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이제 용신이죠. 용신. 용신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쓰는, 내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그 태어나서 뭘 가지고 할 것이냐, 뭘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 사람은 이제 식신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벌거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이루는 그런 사람인데, 천간에 투출된 기운을 보니까 식신인데 이제 상관이 투출돼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제 식신이 있는 사주인데 상관이 드러났다, 이거는 좀 안 좋죠. 식신이면 같이 식신이 드러나면은 그 사람이 인덕도 있고 더 좋은데, 사주는 어떻든 그 청아한 게 좋습니다. 한 개 기운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좋은데, 이렇게 식상 혼잡이 되면 이것저것 그 하고 싶은 게 많고 그 다음에 뭐 변덕도 잘 부리고 마음이 쉽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관이 있어서 재주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임기응변에 능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변덕도 심하고 그때그때 마음 변화가 좀 심하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관이 있는데 식신이 투출된 것보다 식신으로 태어났는데 상관이 투출된 게 사주에서는 좀 더 안 좋게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석변개할 수 있는 그 아침과 저녁이 달라지는 그런 마음가짐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심하게 되면은 이제 그 하극상도 일으키는, 상관이 관을 보게 되면 상관 경관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이 사주는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 식신이 있는 사주, 용신은 이제 식신인데, 그 용신의 그 식신이면은 재를 보는 게 좋죠. 재를. 그 상신이 이 사주는 이제 재가 되는 겁니다. 재가. 재물을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재물이 여기 수국화해가지고 재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생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그 겁재에 의해서 합거가 됩니다. 그래서 수국화해서 정임합이 돼버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육합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그 다음에 무기합, 정임합 하는 그 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임합 돼가지고 내한테 가장 좋은 상신, 이게 상신인데 상신이 겁재한테 분탈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데 남이 내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다. 내가 여자를 취하는데 그 여자를 남이 데려가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게다가 배우자궁에 그 재가 있어야 좋은데, 재를 극하는 그 비견이나 겁재가 있으면 특히
특히나 여자 운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기본적으로 그 이혼 내지는 이별수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신이 관을 치고요, 그 다음에 관끼리 소 또 진술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지지의 진술충이라는 것은 좀 독특합니다. 이런 그 진술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하고 같이 잘 어울리다가도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시간과 공간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술충 있는 사람은 혼자서도 잘하고요, 뭐 혼자서도 뭐 이것저것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왕따가 된다는 건 아니고, 남들하고 어울릴 땐 또 어울리더라도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술충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좀 소외될 수 있겠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하니까 그 상대방인 이제 배우자는 좀 그 소외당한다,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식신인데 상관이 투출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재는 그 뺏기고 그 식신이 관을 치니까 이 사주는 일견 오행이 뭐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특히나 이 사주는 인이 없어서, 그래서 크게 뭐 공부에 어떤 그 두각을 나타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신이나 상관이 그 있는 사주는 뭐 이것저것 그 분주하게 많이 돌아다니겠죠. 이것저것 하는 것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고, 어디 가서 뭐 참 그 빠르게 움직이고 상황 판단도 좋은데, 그로 인해서 어떤 배착도 생길 수 있다.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운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신격, 그 식신이 상관에서 상관격이죠. 어떻게 보면 그 드러난 천간의 기운으로 우리가 격을 잡는다 그러면 이제 상관격인데, 그 초년운은 그 화방으로 흘러가지고 재운으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이나 그 상관이 재를 보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금기운으로 흘리면은 이 식신의 그 인이 오면은 내 하는 일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 인격의 식신이 오면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잘 써먹고 잘 가리키고 말을 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식신격의 그 인방으로 흐르면은 불면증이 오고 내 하는 일이 막히고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보면은 그 대운의 천간은 천간에 대입을 해야 되고, 지지는 지지에다 대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크로스로 대입해가지고 푸는데, 그렇게 되면 사주가 풀리지 않고요. 이 천간은 천간에 대입하고 지지는 지지에 대입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7세에 보면은 이제 관에 관이 들어왔죠. 그래서 식신에 관 들어오는 건 별로 안 좋죠. 그 다음에 상관에 관이 들어오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폐가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그 다음에 공부를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어렸을 때 학생들이 하는 그 직업, 하는 일은 벌써 이제 바로 이제 공부인데, 이제 그런 쪽에서는 좀 그 7살 때는 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친구들하고 잘 놀고 지냈을 것 같은 그런 사주다. 그 다음에 그 17세에 들어오면은 천간으로 보면은 이 살이 들어오죠. 살이 상관이 합살한 거죠. 갑기합. 이때는 좋겠죠. 살하고 상관하고 둘이 흉신인데 흉신끼리 합을 해가지고 살과 상관이 합살한 건 좋다. 그 다음에 그 식신이 재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에서 그 관을 바로 극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다음에 명예도 얻고 아니면 직장도 얻고 재물도 얻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사대운부터 이 사람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상관 합살되면서 재가 들어와서 좋고요. 그 다음에 상관에는 인도 좋죠. 그래서 상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관이 패인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상관이 인을 차고 있으니까 자기 재주나 아이디어를 글로 나타낼 수도 있고, 자기 어떤 망나니 같은 행동도 적절히 제어를 하면서 어떤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괜찮다 하는 정도로, 이때하고 보면 천지 차이죠. 어렸을 때는 지 멋대로 했는데 사람이 달라졌다, 이런 소리를 들을 그러한 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상관에는 인이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화운도 좋고요. 목생화 화생토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토도 이 살이 들어오는데 식신의 제사를 합살되는 거죠. 묘미 합의돼 가지고 이 신미대운도 이 사람한테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여기까지 운은 상당히 괜찮았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인생의 어떤 전반부는 괜찮았다 보는데 후반부가 이분이 이제 그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 금기운을 흘리면은 내 하는 일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식신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하는데 그러지 마, 너 하지 마. 윗사람이 막을 수가 있고 문서 잘못만 잡아가지고 인이라는 건 문서나 계약이나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긍긍목해서 식신을 제어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운이 막힙니다. 막혀가지고 그 다음에 식신이 관을 잡고, 그래서 신이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중년 이후에 말년운이 이 사람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인데요. 이혼도 되고 이 임수 들어와가지고 그 상관을 생하는 것도 안 좋죠. 그래서 임수 계수가 다 안 좋고요. 상관에 상관 들어오는 것도 안 좋다. 그 다음에 상관에 식상이 혼잡하는 것도 안 좋고, 묘해가지고 이 겁재가 식신을 생하는 건 괜찮지만 기본적으로 이때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때 운 자체가 상당히 힘든 대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이 사람은 상당히 괜찮게 활동하고 했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이 대운이 꺾여져가지고 이때는 상당히 힘든 어떤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물론 이 대운 속에서 이제 들어오는 세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세운을 같이 다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의 대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주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내년 갑진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주가 좋다, 어떤 일간이 좋다, 아니면 어떤 띠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글쎄 그분들은 어떤 신통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주라는 것이 어떤 일간, 특히나 일주, 일간 이걸 가지고 내년 운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다. 그래서 유튜브에 쉽게 설명하려고 아니면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역술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스스로 어떤 격을 낮추는 짓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것은 사주 8글자하고 대운, 세운까지 다 살펴서 신중히 살펴봐야 될 것인데, 단순히 흥미 위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스스로 격을 낮추는 짓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분들 있으면은 그거는 보지 않길 바랍니다. 사주라는 것은 장난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재미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사주는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뭔가 그 속에 인생의 어떤 진리가 담아있는 이런 학문인데, 그걸 그렇게 희화화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자운이 없는 남자 사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명절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